7년간 왜군과 맞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불패의 장군, 23전 23승의 신화를 만든 전략가, 죽음 앞에서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외친 영웅. 하지만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 낙방, 모함, 고문, 배비 종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이순신, 그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명장이 되었을까요? 10부에 걸쳐 그의 일대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장 가난한 양반의 셋째 아들. 1545년 4월 28일 한양 건천동의 한 초라한 초가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인, 아드님이십니다. 산파가 갓난아이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정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순신이라 하자. 이순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이정은 덕수 이씨 집안의 양반이었지만 벼슬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어린 순신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내일 곡식을 구해올 테니. 이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이 집안에는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덕수 이씨의 가문 정신이었습니다. 순신아, 우리 조상님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단다. 정말요, 아버지? 그렇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는 당당한 양반이다.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순신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장 외가에서의 성장. 이순신이 7살 되던 해 가세가 기울어 한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가가 있는 아산으로 가야겠다. 이정은 가족을 이끌고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외가는 변씨 집안이었습니다. 아산의 유지였습니다. 매형 염치 없지만 당분간 신세를 지겠습니다. 괜찮네. 가족인데 뭐. 외가에서 생활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당에 다니는 양반 아이들이 이순신을 무시했습니다. 야, 이순신, 너희 집 가난하다며? 벼슬도 없는 양반이 무슨 양반이야?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순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 저들보다 높은 곳에 오를 거야. 그날부터 이순신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형님, 순신이가 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 녀석 자지도 않나? 형들도 감탄했습니다. 삼장 무예의 눈뜨다. 이순신이 15살 되던 해 마을에 왜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구가 해안 마을을 습격했다더라. 아산까지 올라오면 어쩌지?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책만 읽어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순신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십시오. 무예를? 너는 문과에 급제해야 하지 않느냐? 책도 읽겠지만 칼도 잡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무예도 알아야 합니다. 이정은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순신은 무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활쏘기, 말타기, 칼쓰기.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활은 관역에 맞지 않았고 말에서 자주 떨어졌습니다. 이순신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순신아, 그만하자. 내 몸이 성치 않구나.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순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말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활도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이 집 셋째 아들 무예가 대단하더라.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사장 첫 번째 과거 낙방. 이순신이 21살 되던 해 무과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순신아, 긴장하지 마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붙는다. 아버지가 격려했습니다.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였습니다.
다음 이순신. 이순신은 활을 들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탁, 탁, 탁. 화살 3발이 모두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오, 저 양반 실력 좀 보게. 구경꾼들이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말타기였습니다. 이순신은 말 위에서 활을 쏘며 달렸습니다. 이것도 완벽했습니다. 저 양반 이름이 뭐야? 이순신이라던데. 이번에 급제 확실하겠어. 모두가 이순신의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말 위에서 창 던지기였습니다. 이순신은 말을 타고 질주했습니다. 관역을 향해 창을 던지려는 순간 쾅! 말이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순신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꺾였습니다. 으악! 의원을 불러라. 이순신은 땅에 쓰러진 채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시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불합격했습니다. 오장좌절과 재기. 집으로 돌아온 이순신.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순신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다시 보면 됩니다. 이순신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아니면 운이 없었나?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순신아. 예, 아버지. 한 번의 실패로 꺾이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순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순신은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다친 다리를 치료하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순신아,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순신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실력은 더 늘었습니다. 6장 27, 두 번째 도전. 1572년 이순신 28살. 다시 무과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시험장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활쏘기. 탁, 탁, 탁. 모두 관역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말타기. 이순신은 말을 타고 질주하며 관역을 맞췄습니다. 역시 실력이 대단하군. 세 번째 시험 창 던지기. 이순신은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는다.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관역을 향해 창을 던졌습니다. 쾅!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해냈다. 구경꾼들이 환호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이순신. 해냈다. 해냈어. 이순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7년 만에 합격이었습니다. 7장 첫 벼슬 권지훈련원 봉사. 무과 급제 후 이순신은 첫 벼슬을 받았습니다. 권지훈련원 봉사. 훈련원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는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비록 낮은 자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원에 출근한 첫날 선배 무관들이 이순신을 맞았습니다. 오, 신참이 왔구만. 이름이 뭐야? 이순신입니다. 28배 급제했다며? 늦었네. 선배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순신은 참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련원 일은 단순했습니다. 군사들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네들 활을 쏠 때는 호흡이 중요하네. 말을 탈 때는 중심을 잡아야 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쳤습니다. 군사들이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순신 봉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정말 잘 맞아요. 말도 잘 타게 됐어요. 군사들이 좋아했습니다. 상관도 이순신을 주목했습니다. 저 청년 가르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8장 가정을 이루다. 이순신이 30살 되던 해 혼인을 했습니다. 신부는 상주방 씨 방진의 딸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순신은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습니다. 봉사의 녹봉은 적었습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일 녹봉을 받으면 쌀을 사오겠소. 괜찮아요. 우리 절약하면 됩니다. 아내는 불평 없이 이순신을 따랐습니다. 이듬해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나으리. 아들이라니. 이순신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름은 회라 하겠소. 희망의 희자를 쓰겠소. 이회. 이순신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회야, 아버지가 반드시 떳떳한 사람이 될 테니 기다려라. 이순신은 아들에게 다짐했습니다. 구장 북방 국경으로 이순신이 31살 되던 해 발령이 났습니다. 함경도 동구비보 권관, 북방 국경의 작은 보루를 지키는 무관이었습니다. 함경도라. 먼 곳이군. 여보, 혼자 가시는 건가요? 그래야겠소. 가족을 데려갈 수 없는 곳이요. 이순신은 홀로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함경도는 추웠습니다. 여진족이 자주 침입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순신 권관, 이곳은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알겠습니다. 동구비보는 작은 요새였습니다. 군사는 겨우 50명이었습니다. 권관님, 이곳은 여진족이 자주 내려옵니다. 얼마나 자주? 한 달에 2~3번은 습격합니다. 이순신은 요새를 살폈습니다. 방비가 허술했습니다. 이래서야 여진족을 막을 수 없다. 이순신은 즉시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활 쏘는 자세가 엉망이다. 다시. 말 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 빨리. 이순신은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한 달 후 여진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이다. 적습니다. 파수꾼이 소리쳤습니다. 이순신은 침착했습니다. 활 준비. 병사들이 활을 들었습니다. 쏴라.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여진족이 쓰러졌습니다. 퇴각이다. 퇴각. 여진족은 도망쳤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순신은 승리했습니다. 권관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순신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투구나. 십장 능력을 인정받다. 동구비보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여진족 침입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이순신의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저 이순신이라는 자, 실력이 대단하다던데. 동구비보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승진시켜야겠군. 이순신은 훈련원 봉사로 승진했습니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돌아오셨어요. 아내가 반겼습니다. 회야, 아버지다. 아버지. 아들 회가 달려왔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순신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보, 이번에 승진하셨다면서요? 그렇소. 하지만 아직 멀었소. 더 높이 올라가야 하오. 천천히 가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알겠소. 이순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 언젠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순신은 그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엔딩 멘트. 가난한 양반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28배 늦깎이로 묵과에 급제한 이순신. 북방 국경에서 여진족과 싸우며 조금씩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순신이 겪게 될 거짓 고변과 파면, 그리고 백의종군의 아픔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